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왜 이렇게 창피하지? 불완전함을 보여주려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의 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인데, 그건 어떨까요? 이게 사람마다 낼 수 있는 용기가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나 자신을 좀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걸 했을 때 어떤 미래의 결과를 만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못 믿어줄까? 네, 과정이 컨텐츠다 박선호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이 컨텐츠다라는 책을 쓴 작가 박선호입니다. 과정이 컨텐츠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든지 그런 SNS 컨텐츠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거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내가 만약에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괜찮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고 실수하고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콘텐츠가 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을 비트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에 엄청 잘 네. 부합하는 약간 그런 제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네. 약간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 주셨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게 사람들이 이런 과정 어디 있나? 이런 과정을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딱 컨텐츠를 켜놓고 봤는데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컨텐츠들보다 더 눈이 가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과정에 관심이 많다라고 쓴 거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스토리에 더 관심 받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도 요즘에는 또 약간 결과적으로 막 엄청 막 돈 많이 번 것처럼 보여주고 이런 것도 엄청 어그로를 많이 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결과로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되게 혹하고 많이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좀 지쳐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과물을 냈는지 그 이전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시대에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극이나 이런 무대를 보더라도 백스테이지에 막 분주하고 막 정신없는 그런 거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또 신기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큰 성과, 결과가 냈을 때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이전의 과거 그 과정들에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도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보다 흔들리는 여정을 사랑한다. 어떤 여정을 좀 지나오셨어요? 일단 저도 되게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들고 싶었어요.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 정도의 영향력을 SNS에서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만들고 강의도 듣고 책 읽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미숙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그걸 이제 많이 헤매는 과정이 또 있었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과정을 컨텐츠로 보여주는 거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실행하는 것들을 이제 과정으로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처음 릴스가 그걸 거예요. 해외 사람이 올린 숏폼? 릴스였나? 쇼츠인가 그런데 5분 만에 얼마를 벌 수 있다.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해보고 하면은 5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된다 라는 걸 제가 보고서 직접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좀 더 쓰게 된 그렇게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블로그 글을 하루에 하나씩 해서 한 달 동안 조회수를 많이 올려보겠다,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동화 수익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또 그렇게 릴스로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의 스토리가 초반에 그 과정을 못 보여주는 이유가 약간 사람들 관심 없을까봐, 또 반응 없으면 더 네. 지치잖아요. 과정은 한 번 보여주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으로 보여준다는 맞아요. 게 컨텐츠의 속성인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주저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견디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가 일기 쓰는 거다,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글이 있고 사진, 이미지가 있을 거고 동영상이 있을 건데, 동영상으로 된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더 어떤 신뢰를 느끼고 이게 그때 있었던 그 일의 어떤 현장을 담은 모습이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든 일기를 쓰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린 이 과정이 사람들 반응이 없더라도 이 과정이 쌓여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 그 결과물을 보고서 이 사람 뭘 했길래
터졌길래 이렇게 됐지라고 그 과거 과정을 돌아보면은 나중에라도 그렇게 터질 수가 있고, 나중에 와,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냈구나라는 걸 통해 또 어떤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혹은 같이 어떤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걸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일기로서의 되게 이런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의 근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또 이제 정의하셔가지고 또 말씀 주셨는데, 아웃풋 이코노미, 이제 vs 프로세스 이코노미, 이건 어떤 뜻인가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이름으로 된 그 책을 보고서 저도 영감을 얻고, 이걸 컨텐츠로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긴 한데, 일단 아웃풋 이코노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팔아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완성되기 전에는 홍보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세스 이코노미는 이 마이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서부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마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사람들한테 화두를 던지고, 이제 이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생산 업체를 컨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결과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정을 누구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 그 전서부터 그런 광고들은 되게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결과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차별점을 갖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세스 이코노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다가오고 있고 더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빌드업이네요. 오디션 프로그램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전 맞아요. 구매, 뭐 사전 예약 이런 것처럼 엄청 팬덤을 또 쌓아놓잖아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이러한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시대가 온 것 같으세요? 예전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V 광고나 뭐 라디오 광고 이 정도만 들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잖아요. 예전보다 볼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와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옛날에 생각해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약간 메인 방송사 이렇게 말씀인데, 이제는 막 각각 유튜브 채널도 맞아요. 하고 막 다 이러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화됐고, 이제 채널들이 갖춰지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긴 했네요. 네네.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저는 근데 단점은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점이라고 하면은, 과정을 보여주는 행위는 사실 심적인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저항이 클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직접 실행하기 위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것 같다. 옛날엔 약간 반대로서 신비주의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노출되면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 썼던 것 같긴 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이코노미 하기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 왜냐면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하나 제품이나 서비스 만들 때 여러 계열사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대기업 자체로서의 기술도 되게 큰 기술이라서 과정을 보여주면은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고, 그 사이에 얽혀있는 여러 협력사들도 결국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노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일일이 다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규모가 큰 어떤 사업체 라고 하면은 프로세스 이코노미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다. 인데 이거는 되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어떻게든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좀 전략은 좀 사업체가 좀 작은 분들, 그분들한테는 되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죠. 공감과 팬덤을 좀 잘 만들어냈던 사례? 이런 게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나 유튜브 채널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승진 선수라고 우리나라 그 프로농구 선수 이제 은퇴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하신 게 있어요.
대학생 농구 선수들이 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통과돼야만 프로농구 선수가 된단 말이죠. 거기서 떨어진 선수 한 10명을 모아서 1년 동안 직접 트레이닝을 해서 드래프트에 다시 도전하는 거를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과정을 보여준 컨텐츠였죠. 하승진 그 선수님이 진행하신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결과도 10명 중에 1명이 일본의 프로 리그를 진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 팬심이 생기고 팔로우하는 층이 생기고 그래서 프로농구 선수가 되지 못해도 뭐 어떤 코치로서나 농구 스킬 트레이너로서나 다른 기회들이 열린 케이스가 있죠. 그런 사례들이 또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제 목표하던 걸 못 이뤘어. 이런 경우는 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이 안 되거나 잘 안 되면은 피벗을 할 수 있다.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이 어떤 이런 역경을 만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은 우리는 또 그래서 제가 저기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서 어떤 또 행동을 할까를 궁금해하면서 보잖아요. 그 심리가 저는 똑같이 이런 과정을 보여준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하고자 하는 바에 잘 안 됐으면은 또 다시 재도전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내리면 시청자분들은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저런 선택을 하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오디션 프로그램 봐도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 느끼는 게 약간 서사를 잘 맞아요. 쌓아서 팬덤을 잘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오디션에서 막 1, 2등을 하지 않아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다른 뭐 대형 소속사에서 다른 쪽을 대비해서 더 잘 되기도 하고 맞아. 그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좋은 과정이 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건 되게 네. 좋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왜 이렇게 창피하지? 불완전함을 보여주려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의 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인데 그건 어떨까요? 이게 사람마다 낼 수 있는 용기가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나 자신을 좀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걸 했을 때 어떤 미래의 결과를 만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못 믿어줄까? 스스로 좀 내면 탐구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재능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만약에 재능이 있었으면은 그런 자기계발서 한두 권 읽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바로 했을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왜 내 안에는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게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제 안에서 저를 믿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나니까는 저를 믿을 수 있게 됐는데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 책이 나온 이 출판사 이제 파지트라는 곳인데 파지트의 출판사 대표님께서 또 쓰신 책 중에 커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어른이 되면 용기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용기를 내었을 때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더라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거는 반응이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늘 올라오는 반응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그 다음 액션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내 선택의 영역이고 결정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과정을 보여주기 너무 창피하고 하는 거 당연히 반응으로서 올라올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용기가 생겨서 과정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런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잘 증명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약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슈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내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 어떤 지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카페를 오픈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과정들을 부각을 시켜서 더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순간을 딱 포착해서 이런 순간을 컨텐츠로 만들고 전달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뭐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흥미 있어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인구가 지금 한 70억이 넘어가나요? 그 70억 인구가 각자 하나하나의 유니크한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토리는 늘 내 곁에 있다 보니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스토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글로 옮겨서 적어보는 작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 그런 과정들을 글로 옮겨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게 내 과정을 사람들한테 또 강조할 수 있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다른 개인의 사례 중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것도 사례도 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분양대행사의 어떤 여자 대표님의 릴스를 대신 만들어드리게 되었어요. 네. 그분이 이전에 다른 릴스 제작 대행해드리는 분들한테 많이 맡겼는데 매번 잘 안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맡기실 때도 조금 많이 의심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했던 분들과 완전 다르게 기획을 했던 부분은 그분만의 과거 스토리가 되게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 대표님이신데 유치원 교사로서 맨 처음에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서 했던 거지만 막상 학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일도 많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월에 벌어가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됐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양대행사 대표가 됐다라는 스토리를 풀었더니 첫 번째 릴스에서 조회수가 지금 133만 회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전에는 그 알바몬을 통해서 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이제 리크루팅을 하셨는데 입사지원서만 봐도 왜 지원하게 됐나요? 라고 했을 때 한 줄 띡 그냥 뭐 돈 벌고 싶어서 이렇게 성의 없는 입사지원서들이 많았는데 이 대표님의 솔직한 그런 과거 스토리 그 릴스를 보고서 이 사람 밑에서 정말 일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니까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또 입사지원서를 내고 그런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포인트가 있네요. 결과만 보여주면 약간 뭔가 그 이성적으로 이런 뭐 조건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프로세스를 보여주면 공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네.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이 좀 끌려오는 힘들이 되게 있긴 한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구독자들이 단순 보는 뷰어가 아니라 이게 또 팬이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독자들이 팬이 되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스토리를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느냐 내 치부라고 평소에 여겨왔던 것들 내가 어디서 좀 말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것들을 오픈하는 게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카테고리나 주제 그리고 SNS 채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든 어떤 동영상 형태로든 정리를 해서 무료로 드리는 작업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직접 하면서 요즘에 유튜브에 뭐 1시간 만에 AI로 뭐 월 500만 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직접 해봤다. 내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칼럼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거를 무료로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일관된 모습. 이게 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런 일관되고 솔직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독자나 이제 시청자라고 하면 일방적인 관계, 그냥 이제 보여주기만 하고 끝나는 관계인데 네. 관계를 잘 쌓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어떠세요? 본인을 되게 공개하고 책에서도 네네. 뭐 이전의 경력들도 공개하고 이러셨는데 좀 공개한 후 약간 달라진 또 내 모습 또는 뭐 달라진 마음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저에 대한 수용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 탐구만 해서 또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내면 탐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가로막혀서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면 탐구를 통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직접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실행들을 이행을 했고 그 덕분에 저에 대한 수용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더 큰 실행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예기치 못한 기회들로 또 많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깨닫고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행복감과 진짜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많은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진짜 심리적인 장벽이 처음이자 다인 것 같아요. 그것만 넣으면 얻어낼 수 있는 장점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과정을 컨텐츠로 발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진짜로 어떤 본인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꼭 많은 분들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썼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 점을 찍는 거고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책 출판이라는 또 하나의 점을 찍었고 이게 또 추후에 어떤 것으로 연결될 것이니 이 책을 읽어보시는 독자분 입장에서는 제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라는 책을 읽는 점을 찍었고 책을 덮는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을 찍어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구나 해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점을 찍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또 용기 있는 지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